자, 지금 시각이 7시 22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 아침 오다 보니까 그 간밤에 비가 살포시 내려서 차르륵 하는 도로에 그 자동차의 바퀴 소리에 느끼는 청량감이 더해 주었던 이 7월의 이른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을 보면은 여러 출퇴근 차량들도 보입니다만 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차량들은 대한민국의 그 물류를 위해서 움직이는 차량들이 이 아침 대부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생 경제와 그리고 산업 경제의 주요 접점이 바로 물류 산업이고 어느 나라보다도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큰 나라에서 이 물류가 차지하는 그 비중 속에 국민들의 기대와 그리고 바람은 이 물류협회에 크게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 물류인들이 모여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더 큰 산업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 한국국제물류협회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병천입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모시 함께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7월 7일인데요. 여러분께서 실감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다 보니까요. 그 지난 설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며느리가 그 시어머님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참 세월이 빠르군요. 설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친다는 것을 설날을 잘못 쳤습니다. 글쎄. 어머님 세월이 참 빠르군요. 사흘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찾아뵙겠습니다라고 해서 혼났다는데 우리의 화두는 사흘날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함께 하신 정세균 전 총리께서도 우리 국민의 사흘날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대한민국의 그 위중한 이정표를 제대로 세우고자 이 아침부터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응원의 시간을 좀 사회자가 청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천재 음악가이신 여러분 김정태 단장님께 우리 피아노 즉석 연주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 아리아나를 위한 발라드와 또 한 곡 목표의 눈물을 준비를 하셨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브라보 우리 김정택 단장.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호텔에 외국인들이 지금 머물고 있다면 이 소리 듣고 그럴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정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아침 7시부터 모여서 피아노 연주를 다 듣고 그렇게 아마 생각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던 시절에 한 1960년대쯤에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제일 즐겨 찾는 곳, 좋아하는 곳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그 피아노 시인으로 유명한 쇼팽이 태어난 집이었다라고 합니다. 거기만 가면 한국 사람들이 죄다 내려서 하루 종일 머물면서 이곳저곳을 둘러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 대단한 문화민족이구나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칭찬했다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이드의 말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여기가 피아노 시인으로 유명한 쇼팽의 생가입니다 그러는 것을 쇼핑 상가로 잘못 알아듣고서 여기서 뭐를 판단 말인가 하고서 하루 종일 거기를 두리번 거리면서,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나요? 쇼핑의 문화가 있는 번성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원조해주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쇼팽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 선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BTS가 세계 속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무엇보다도 우리 산업 자원 정책이 주요했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거기에 발을 맞췄기 때문이죠. 바로 이 아침에 그 산업 자원부 장관으로서 주요 정책을 견인했던 주인공을 모시고 이 아침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도 흐뭇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 아침 국민의례로서 나라 생각, 마음의 생각을 잠시 갖고 함께 진행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바라보시기에 단상 양쪽에 비춰지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태극기, 기준을 왼편의 태극기를 향해서 함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물류협회 가족 모두 굳게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물류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여러분들이고, 또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 분야의 지도자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회 기빈 여러분들을 마땅히 소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늘 이때쯤 돼서 사회자가 조심스러운 것은 소개 순서가 적절한지, 그리고 또 행여 어느 분이 누락될 수 있는지 하는 점입니다. 어디까지나 소개 순서는 아무런 뜻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혹시 소개가 되지 않더라도 이 어리석은 사회자의 잘못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너그레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한국국제물류협회 원재철 회장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한국국제물류발전자문위원단의 우리 시대의 존경을 받고 계신 국가홀로 우리 이종찬 위원장님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먼저 소개를 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찬 포럼의 초청 강연자로 그 바쁜 시간 함께 할애를 해서 여러분과 물류인과 함께 하고자 이 자리에 자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무총리님과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이정표를 세우고 계신 주인공입니다. 다음은 제29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신 김성길 공군지원의회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늘 무훈의 존경을 표합니다. 173만 회원이면은 참 많은 숫자겠지요. 이들이 함께 고민하고 모여서 책을 읽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토론합니다. 사색의 향기라는 단체입니다. 박희영 이사장이 이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 옥션 대표이사와 벤처 1세대 리더인 코글로닷컴의 유명한 기업인이신 이금용 회장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CEO 지혜 산책 행사로 경영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계신 분이죠. 인간개발연구원의 한영섭 이사장님도 이 아침 함께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일하는 그 유관기관 대표 몇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평소에 늘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조훈구 회장님 이 아침 오른쪽 앞면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관세물류협회 최종일 회장님 역시 오른쪽 앞면에서 인사드리고요.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의 이재훈 회장님 함께 저쪽 오른쪽 끝자락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항만물류협회 임헌철 부회장 역시 오른쪽 끝열에 인사드리고요. HMM의 배재훈 대표이사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계셨는데 저쪽 왼쪽 가운데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엄재동 전무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역시 왼쪽 끝자락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한항공이 그 물류 쪽으로 또 특별화해서 많은 성과를 거둬서 또 자랑스러운 항공업계 본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김광석 부사장님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네, 저쪽 오른쪽에 계십니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경쟁 관계가 맞긴 맞나 보군요. 네, 좋은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물류발전자문위원단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재희 단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시고요. 추동화 주피터 익스프레스 회장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시 가운데서 인사 나누고 계시고요. 그리고 김용화 건양대학교 교수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창호 전 KMI 본장님, 인천대 동부가 물류대학원 교수직도 함께하고 계신데 어서 오십시오. 오른쪽 끝열에 계십니다. 이충렬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함께 가운데서 자리 인사드리고 있고요. 조창구 기린에너지 대표이사님도 함께 늘 자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역시 자문위원단 중에 장대용 물류신문사 대표이사님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국제물류협회 홍보단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대사 분들인데요. 그냥 형식에 그치지 않고 참 열심히 곳곳에서 미디어를 통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멋진 연주를 들려드렸던 전 SBS 오케스트라 단장이시고 지금은 명예예술단 단장이신 김정택 홍보단장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그리고 개그맨이자 또 가수이기도 하고 또 명 MC이기도 한 배동성 홍보대사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배동성 홍보대사의 큰 활약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수이자 배우로서 요즘 드라마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또 5만 보기로 6시 내 고향에서 국민에게 그 건강의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탁월한 배우 이정용 홍보대사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 분야 오늘 총리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 기자들도 이렇게 많이 주셔쳐 와 있습니다만은 매일경제TV의 장용수 대표이사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열서 인사드리고요. 황김의 세계일보의 지차수 부국장님 제가 지금 뵙지 박수 한번 보내시면 네 함께 이따 오시는 걸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국제물류협회 주요 몇 분 소개해드리고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협회 고문이신 정은구 삼영익스프레스 부회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TNC 글로벌 대표이신 손영철 부회장님도 오늘 가운데서 일찍부터 오셔서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퓨마 로직스 대표의 배경환 부회장님도 많은 준비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협회 법률 고문이고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대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시 후 보게 될 그 2022년 그 피아타, 그러니까 부산 세계 총회, 세계 물류협회의 세계 대회죠. 올림픽과 같은 곳인데 그 세계 총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국제물류협회의 김병진 명예회장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것이 국제물류협회 세계 부산 총회가 이제 1년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2년 충분히 남은 것 같더니 일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 대통령 선거도 이제 한 7개월 정도 잠시 남은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실 텐데요. 이때쯤에서 여러분께 내년에 이제 준비를 저희가 하는데 박차를 가하자는 의미로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외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의미로 2022년 피아타 부산 세계총회 소개 영상을 잠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세균 전 총님께서도 큰 기의 박수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 꼭 영광대기에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게 물류입니다. 집안의 식사 자리부터 국가의 재난에도 물류가 가야 하고 백신이 전달이 돼야 우리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류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일 거라고 믿습니다. 세계의 부산 총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물류 강국의 위상이 다시 한번 빛나기를 바라면서요. 지금 시각이 7시 이제 43분을 향해 지나고 있습니다. 환영사 축사와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이 강연이 있겠는데요. 이제 여러분께 재미있는 우스갯소리 하나 들려드리면서 본격적인 행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물류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롯데호텔 1층에 커피숍이 있는데요. 유명하지요. 어떤 사람이 그 오렌지 주스를 시켜서 직원이 오렌지 주스를 반으로 나눠서 과즙을 기계로 압착을 해서 짜고 주스 한 잔을 서브를 하고 그 오렌지 주스 껍질을 버리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 아깝게 왜 껍질을 버리냐 이거예요. 일이 달라고. 그래 줬더니 이 사람이 주먹으로 이렇게 쭉 짜니까 한 잔이 더 나와요. 그래 지배인이 놀래서 아니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한 잔을 더 짜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물류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코스트를 절감하고 쥐어짜고 세계 속에 들여다보고 경쟁하지 않으면 이 중국이고 일본이고 어디 그리스고 이길 수 없다 이거죠. 싱가포르이고. 정말 물류인들을 존경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버리려고 그랬더니 거의 뭉개졌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거 달래요. 그거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뭉개졌는데 어떻게 짜시려고요? 줘보세요. 이리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쫙 짰더니 2잔이 더 나와요. 그래 직원들이 다 경악을 금치 못하고 도대체 누군가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신지요?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세무서 직원입니다. 그러더래요. 네. 이 자리에 저 관세협회에서 2분이 오셨는데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우스갯소리를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자, 이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한국국제물류협회를 이끌고 있으면서 전임 그 김병진 회장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더 크게 비연을 확대하고 그 먼저 선 회장의 위협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회원들의 단합과 그리고 국제적인 물류협회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국제물류협회 원재철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한국국제물류협회의 그 발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정세균 전 총리님, 또 물류협회 이중찬 자문위원장님, 또 이재희 단장님과 자문위원님들, 김정태 홍보단장님, 또 김병진 명예회장님, 공군 전후회 회장이시면서 김성일 장군님, 또 각 협회 회장님들 참석하신 기빈 여러분들에게 감사해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한국국제물류협회 조참 포럼에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협회가 처음 주최하는 조참 포럼에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후보이신 정세균 전 총리를 모시고 함께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육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두루 역임하시며 모든 정치인들의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또한 TV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시길 국가가 필요한 차기 대통령은 경제 전문성이 있고 리더십이 있으며 도덕성이 함께 검증된 후보자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님은 강한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기 위한 뛰어난 식견과 통찰력을 겸비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장으로 임명되어 국제물류업계를 대표하여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국제물류협회는 1969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 수출 화물의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수출 기업에 제공하여 오늘날 당당하게 선진국으로 성장하게끔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내년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전 세계 200개국에서 3,000여 명의 물류의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업계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피아타 세계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가 세계 1등 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북극 항로로 하려고 하는데 최적의 입지를 가졌습니다. 대륙 횡단 철도와 연계 글로벌 물류 강국으로 도약할 지정학적 입적도 갖췄습니다. 수출 강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연간 10억 톤에 달하는 수출 화물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의 물류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물류 인프라가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글로벌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촉발시킨 물류 산업의 디지털은 우리에게 거대한 도전이자 위기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물류 산업의 선진화는 대한민국 경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물류를 전담할 산업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정성균 전 총리님이 특강해 주실 글로벌 물류산업 성장 정책이라는 주제 역시 300만 물류 종사자들의 오랜 수건이 담겨 있습니다. 미래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오늘 조찬 포럼이 되면 더할 수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거듭하여 참석해 주신 내 기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대한민국 물류 발전을 위해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물류협회 원재철 회장의 환영사를 함께 했습니다. 한 분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종찬 한국국제물류협회 발전자문위원단 위원장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위원장님을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그 조찬 포럼이 지금 아마 금년 들어서 이게 처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주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조금 진정이 되면은 우리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조찬 포럼을 하는데 우리 연사로서 우리 국제물류협회에서 가장 선정을 잘하신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이 연사로서 오늘 모시게 된 분을 잘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 요새 이 선거법이 하도 까다로워서요.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면 저도 혼이 나지만 오늘 연사로서 우리가 초청하시는 분에게도 누가 될 것 같아서 아주 말을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지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제정책은 지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분의 측근에 청와대 내에 물론 포함해서 측근에 기업을 제대로 아는 분이 적다 이겁니다. 거의 태무하다 이겁니다. 기업 친화적이질 않아요. 기업인하고 만나는 걸 마치 오모르는 사람하고 만나는 것처럼 슬슬 피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성장을 하려면 기업이 성장 안 하면 성장이 되겠습니까? 기업이 주체입니다. 성장의 주체예요.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되는 겁니다. 기업을 무시하고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합니까? 그래서 저는 기업에 대해서 우대를 하지 않고 기업을 친화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정책 전반이 지금 꾸김살이 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업을 진정으로 이해를 하고 기업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꾸 도와주고 싶고 기업에 대해서 장래를 걱정해 주는 분이 유일하게
나는 정세균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전부 나눠주는 것만 생각해. 에? 나눠줘. 돈을 어떻게든지 걷어서 나눠주는 것만 생각해. 돈을 어떻게 만드는 것은 고민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돈을 만드는 것, 기업이 잘 돼야 돈을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물류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 뱃삭시 지금 3배, 4배로 뛰었다고 그러죠? 컨테이너가 없어서 예? 물자를 나르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민하는 분이 있느냐 이겁니다. 한진이 부도를 폐업이 됐는데 그에 따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만약에 대우조선이나 이런 거는 산업은행에서 다 도와줘요. 부도가 안 나게끔. 그럼 한진도 도와줘야 되죠? 근데 쟤는 한진을 도와줘서 한진을 그대로 조양호치가 소유하도록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다. 국가에서 그걸 관리하고 나는 적정한 인물에게, 기업인에게 다시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만큼 물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그렇게 무지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저는 우리 모두 정부에서 이것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류, 저는 이건 이 핏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방이 전국을 통일할 때 장자방 같은, 장량 같은 아주 우수한 전략가가 있었고 한신 같은 용병할 수 있는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 둘만 가지고 천하통일은 안 됐어요. 소화라는 사람이 물자를 잘 조달해서 공급을 해줘서 천하가 통일됐습니다. 우리 물류는 바로 소화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물류협회가 지금 사실 이제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오늘처럼 우리 정세균 총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글로벌 물류산업의 앞날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것을 도와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 하는 것이 오늘의 조찬 강연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정세균 총리의 아주 높은 그런 지혜를 우리 오늘 경청하고 우리 국제물류협회가 좀 더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자 하는 것으로 저의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쾌한 축사를 해주신 이종찬 한국국제물류협회 발전자문단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각이 7시 56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시대의 이 대한민국 지도자 헌신을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다 낫게 만들겠다고 하는 대통령 후보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께서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장을 맡아서 학교를 이끌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종합무역상사에서 근무를 했고요. 미국 페퍼다인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명예박사 학위를 또 타대학 부산에서 받기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정치가입니다. 육선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국회의장을 역임하셨고 또한 대한민국 46대 국무총리로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운 주인공입니다. 한국 헌정사에서 보기 드물게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했습니다. 바쁘신데도 오늘 조참 토론을 위해서 함께하신 우리 한국물류협회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SAG 수상집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테이블에 비치를 해놓으셨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글로벌 물류산업 성장 정책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 협회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민하고 강의를 함께 나눌 정세균 전 국무총리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사실은 요새 뭐 토론회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잠이 덜 깼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100분 토론회 나가가지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원재철 회장님이 불러주시고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왔고요.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종찬 원장님께서 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신 것은 잘 몰랐습니다만은 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피아타 총회도 유치하신 우리 김 회장님 또 보니까 제가 뵙고 싶은 여러분들도 아침에 다 뵈었어요. 덕분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기가 어디? 예,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물류 얘기를 좀 잘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제가 물류하고 저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기 보시면은 종합무역상사에 제가 근무했다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회사원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육군 병장을 마치고 회사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반절은 국내에 근무를 하고 반절은 미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긴 시간이죠. 18년이면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정치 얘기보다 경제 얘기하는 것 그런 게 훨씬 더 편안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도 또 오래되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대선 기획단이 만들어졌었는데 이종찬 원장님께서 단장님이시고 저는 그 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찬 원장님 모신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제 이름이 특별합니다. 세균. 이 세균인데 또 성이 정이라서 다행이죠. 오씨라든지 이상한 성이었으면 그럴 텐데 그래서 세균인데 좋은 세균이다. 또 달리 보면 이제 진짜 세균이죠. 제가 원래 경제 좀 살리고 국민 통합을 하려고 국무총리직을 맡았는데 이 코로나가 바로 습격을 해가지고 코로나하고 싸우느라고 아주 1년 수개월 동안 정신없이 지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가짜 세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짜 세균은 진짜 세균을 절대 못 이긴다. 그러니까 정세균이 코로나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 코로나가 좀 델타 변이 때문에 좀 걱정이 많죠. 그래서 좀 더 긴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백신의 물량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8, 9월 달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오는데 7월 달에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얀센 미국에서도 한 100만 명분 가져왔고 또 이스라엘하고 수합도 하고 그런 것들은 아주 국제 협력을 하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종합무역상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했는데 이름이 세상을 균형 있게 좀 고르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래서 아마 제가 이 정치를
원래 하도록 이름이 만들어진 사람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 쪽에 18년 동안 있다가 정치를 25년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은 좋은 정치 없이 좋은 경제는 없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제 쭉 이렇게 우리 경제가 사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한 나라이죠. 1953년도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4.19 혁명부터 시작해서 5.16 등 정치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60항쟁도 있었고요. 또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는 IMF 외환위기도 있었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고 이런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지만 53년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해가지고 그 당시 국민소득이 $100가 되지 않던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 작년에 $32,000가 돼가지고 이탈리보다 우리가 앞섰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인데 이탈리가 이제 G7 국가인데 우리의 그 국민 소득이 이탈리를 앞섰는데 이 과정을 쭉 보면 정치가 어려울 때,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경제 어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정치가 있어야 좋은 경제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그 이종찬 원장님께서 그 한진해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정치 책임입니다. 이게 그 당시 저는 야당의 정치인이었는데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총리, 뭐 당의 그 당시 여당의 책임자 이런 분들한테 이거 죽이면 절대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무역에 의존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경제인데 만약에 이 물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출입이 안 되는 거다. 우리 경제 성장의 30% 이상을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이걸 없애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외국의 경우에도 선박회사도 그렇고 이 조선사도 그렇고 이제 정부에서 특별히 이 지원을 하거든요. 금융 지원을 뭐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금융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 또 책임 있는 분들이 그런 인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인식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함으로 해서 지금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지만 수출입 업자들은 뭐 죽을 지경입니다. 물류비가 너무 오른 것도 문제지만 이 스페이스를 구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납기를 지키지 않으면은 페널티도 있고 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딜리버리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좋은 정치 없이 좋은 경제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께서 좋은 정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 정치가 살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법과 제도를 제대로 잘 운용을 함으로 해서 기업이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국회의 역할이고 정치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오는데 지금 뭘 해야 되겠냐? 규제 혁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저는 그 2006년도에 제가 산업자원부에 가서 장관으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적극 행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나의 접시에는 먼지가 끼지 않는다. 이제 그런 제목으로 제가 우리 취임하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냥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열심히 해줘라.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무사한 일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스를 할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노할까를 절대 궁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이런 걸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지금 기업이 규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신산업의 경우에 AI나 데이터나 네트워크, 무슨 미래차 등등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의 경우에는 규제 때문에 제대로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AI 같은 건 중국보다도 훨씬 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이 플랫폼 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부문에 걸쳐서 규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규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신산업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파지티브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뭐 그게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서 이건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없는 건 다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것은 사후 규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부 다 사전 규제를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얽혀있는 산업, 기업활동, 국제경제 어떻게 미리미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사전 규제를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안 하고 규정이 없는 건 규정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는 게 최선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도 신산업,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의 경우라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후에 규제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 기업이 정말 그 제대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그 중요한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남북 통일이 되면 7,600만 정도가 되죠. 그래서 그 규모가 독일이나 이탈리나 프랑스나 영국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유효한 경쟁이 가능하죠. 물론 이 국토의 면적은 작지만 뭐 이 물자를 소비하는 것은 인구이고 또 거기서 맨파워가 나오는 거니까 그때가 되면 남북 통일이 되고 시너지가 나오면 우리가 강대국들과 유효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요.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에 가장 성공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를 하고 있고 무역은 물류와 쌍을 이루어서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류가 정말 중요하다. 이 한진해운이 이제 파산함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그냥 보면 뭐 최근에 이제 이 해운 진흥 계획 이런 것들을 2018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선봉량도 좀 확보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긴 했죠. 그래서 그나마 사후 약방문이라도 저는 하고 있는 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던 선대를 팔았지 않습니까? 아까 H&M 사장님도 계신 것 같은데 원래 H&M이 가지고 있던 선복도 선대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리스해서 렌트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데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던 터미널 이것은 그냥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선봉량과 대리점과
또 선주들과의 이런 릴레이션십, 또 해외 터미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서 물류의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이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네트워크를 복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역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정부나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류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요건 이제 해상 운송 물류인데, 그래도 다시 많이 복원이 됐죠. 작년 하반기에는. 요건 이제 항공 물류인데, 항공 물동량이 요게 작년 초에 코로나 왔을 때 확 줄은 데서 이제 아직도 이제 이렇게 안 되고 있죠. 그래도 화물을 잘 해가지고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이 재무제표를 잘 이 관리하고 있는 건 참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항공이나 이 해운이나 이런 그 물류와 관계되는 것, 또 여행과 관계되는 것, 이런 쪽이 굉장히 그 타격이 심한데, 그래도 양대 항공사는 선방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마도 구조적으로 우리 물류 체계가 많은 변화와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GVC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 이제 국가 간의 분업 체계가 이게 지금까지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 왔죠. 그래서 옛날에 국내에서 분업을 하다가 이제 국제 분업으로 이제 지구촌이 하나가 된 것이죠.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원자재가 조달이 안 되니까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다 멈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잠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것은 이제 그때 저한테, 제가 중대 본부장 아닙니까? 왜 중국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막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저를 공격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9년 근무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하루도 근무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언론에서 저 민주당이 중국하고 친해가지고 중국을 안 막고 있다, 중국을 전면 셧다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중국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나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수백 명 내지 수천 명 들어왔을 것 같죠? 5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확진자는. 왜냐하면 중국은 후베이성을 철통같이 봉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환자가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에다 하고 있고 수입은 5분의 1을 하는데, 우리 수출은 또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나가서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해서 거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은 그냥 우리한테 물건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문을 닫아도 중국이 한국에 물건을 파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기업인들이 못 나가고 기술자들이 못 나가면 중국의 공장을 셧다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원자재 수출하던 것도 끊기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이 압력을 넣어도 굴하지 않고 그대로 했죠.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께도 제가, 대통령께서는 아니 좀 이거 이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러이러합니다. 국익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는 역성장이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성적표가 좋은 거거든요. 경제 성적표가. 만약에 중국하고 그때 문을 딱 닫아버리면 원래 이게 상호주의 아닙니까? 상호주의.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심각했을 때도 미국이 우리한테 문을 닫지 않고 우리도 안 닫았죠. 일본이 먼저 우리한테 문을 닫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일본의 문을 닫은 것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그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동이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제 그런 게 좀 달라지고 있고, 디지털 물류 체계 수요가 증가해서 물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건 좋은데 이제 일자리 때문에 걱정이 있죠. 정부 차원에서 보면. 그 다음에 항만에 대한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제 그래서 항만 안전성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경쟁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그런 그 물류 체계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국제 해사 기구가 환경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죠. 이제 2050년까지 넷제로 탄소 제로를 우리도 선언했고 뭐 거의 선진국은 다 했죠. 중국도 2060년까지 10년 차이만 두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 2050년의 넷제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박이 쓰는 기름의 썰파, 황이 굉장히 그 배출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이 선박으로부터 생기는 그 이 오염이 그리고 탄소 배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 물류 산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우리 한국 물류 산업은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곳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라시아하고 환태평양을 잇는 중심축이자 가교이다. 그리고 만약에 북극 항로가 열리면 한국은 그야말로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아마 쉐빙선이 북극 항로를 열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가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해보면, 그래서 북극 항로가 열리는 것도 시간 문제가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물류업계는 미리미리 항로가 열렸을 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적극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트랜스 시베리아나 또 트랜스 차이나 TCR, TSR 이 철도가 연계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물류 중심 국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지금은 잠시 어렵지만 대단한 기회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실태에 대해서야 뭐 너무 잘 아시니까요. 별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아직도 영세한 편이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나 인프라도 좀 부족하다. 이런 거 좀 우리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금년 7월 1일부터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다행히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사실은 뭐 이 한진해운이 이제 파산된 것은 상당한 시간 전에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단절이 되는 게 아니죠. 이제 꼭 해야 될 일은 잘 승계하고 또 잘한 일은 잘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건 고치고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우리 협회에서도 좀 아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시간 제약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해수부나 국토부, 특히 이제 국토부 쪽으로부터도 자료도 입수하시고 또 진위가 무엇인지 또 정부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업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서 여기에 좀 잘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그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과제, 핵심 과제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정부 혼자 알아서 해라.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민간과 정부,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이 핵심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을 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 건가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이 혼자 하도록 맡겨둬서도 안 되고 정부한테 당신네들이 다 하시오 해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좀 해주십시오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정치인이니까 정치 얘기도 조금 하고 오늘 끝낼까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의 위기관리 DNA와 도전적인 정신 또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노력이 정말 탁월하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가 되고 또 GDP도 그렇게 성장을 하고 또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올랐죠. 이제 K 방역을 통해서 한국이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그 G7 회의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초청을 받아서 가셨는데 이제 주최국인 영국 총리 좌우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위상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 경제적인 위상 지금까지 쌓아온 것도 있지만 K 방역의 성과도 굉장히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어느 나라가 방역을 잘했냐 그러니까 다 우리 대통령을 지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것은 대통령이나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특히 이제 의료진들 또 자원봉사자들 또 경찰이나 소방 뭐 이런 분들이 다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강한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느냐? 우리 국가는 강한데 국민은 강하지 못합니다.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극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강한 국민은 소수이고 약한 국민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좀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만 강한 게 아니고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진짜 강한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심각하게 벌어진 이 격차 또 불평등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겠냐? 저는 좀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려면 이제 일상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되겠죠. 아마도 이제 변이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변종이 생기면 심각해집니다. 변이하고 변종하고 또 좀 다르거든요.
변이가 생겼는데도 지금 1,000명 넘게 나오고 지금 난리인데, 이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저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에 원래 백신 만들려면 한 10여 년이 걸리는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백신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mRNA라고 하는 그 백신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이론만 있었지 한 번도 실용화돼 본 적이 없는 백신인데 이번에 그게 실용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마 옛날식 백신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니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 10년 정도는 지켜봐야 그게 제대로 된 평가가 될 텐데 지금까지 평가를 보면 좀 그게 더 나은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경제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V자 반등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잠재 성장률이 2.4% 정도 되죠. 그러니까 뭐 한 3% 정도만 성장하면 그러면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 4만 달러 시대를 빨리 열어야 되겠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이 신산업 분야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규제 혁신도 얘기하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혁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처럼 인건비가 싼 저임금에 의존한 그리고 장시간 노동에 의존한 성장은 이제는 수명을 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는 기업은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혁신을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그런 역량을 갖출 때만 우리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의 혁신, 정부의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신산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은 이제 통합입니다. 통합. 이렇게 사사건건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열해가지고는 힘들죠. 통합을 해서 협치도 하고 또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됩니다. 물론 싸울 건 싸워야죠. 그걸 어떻게 그냥 전부 다 오케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싸워야 될 것은 확실하게 싸워서 여든 야든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 후생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으로 갈 수 있도록 통합하고 협력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저는 외교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미중 패권 경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저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배터리 우리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경쟁력이 없고 미래 산업의 메인 플레이어로 활약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무시당하는 것이죠.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 혁신과 정부 혁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익을 지킬 건가? 이것은 아주 노련한 외교 역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 역량을 갖추지 않은 리더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도덕성도 잘 검증받아야 되는 것은 항상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년도에 피아타 총회를 이제 주최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지금까지 보면 뭐 우리 대한민국이 에이펙도 그렇고 엑스포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동계하계 다 마찬가지죠. 뭐 이제 국제 행사를 유치하면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어깨가 무거우십니다. 이 회원님들이 잘 협력을 하셔서 피아타 총회가 멋지게 잘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전개될 국제 경쟁, 물류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에 우리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저희의 이 박수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아주 명쾌하고 또 한국물류협회의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완전히 관철하신 그런 연설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 질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질문 계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 먼저 배경환 한국국제물류협회 우리 부회장님 계신데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전 총리님 경제 전문가다운 발표 말씀 감사드립니다. 나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동맥 중에 하나가 국내 물류 산업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국가와 세계 물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오늘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향후 국정 운영의 최일선에 세워지고 또 지속적인 그런 관심과 그런 지원이 되어지길 간곡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국가 무역 중심의 경제를 위해 지속적 투자와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수라고 말씀하셨고 또 국제 물류 산업에 대한 국가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과거 한진해운 파산과 같은 손실로 유무형의 자산과 네트워크 등을 복구를 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물질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국가 물류 산업의 일원화를 통합 운영으로 선택과 집중을 효율적인 그 관리가 간절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대통령 선출 후에 지금의 국토해양부, 또 해양수산부 그리고 산업자원부 등에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 물류 분야를 한데 모아서 물류산업부라 신설하고 국가 물류산업을 구분해서 육성해야 한다고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하겠는지 의견 좀 주시고요. 이러한 정책 실행을 위해서 청와대에 그 물류 비서관을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가 그 정부의 그 부가 미니스트리가 그렇게 숫자가 작은 것은 아닌데도 이제 각 부가 이제 서로 뭐 일이 있으면 그걸 챙겨가려고 하는 이제 부처 이기주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또 서로 이렇게 협력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협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걸 조정하고 도와주는 게 국무총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실장이 조정이 잘 못하면 이제 총리가 나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일들을 잘 나름대로 수행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간에서 보면 아마 부족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해수부가 있는데 또 이제 국토부나 뭐 산업부는 그래도 많이 관여는 안 할 텐데 이제 국토부하고 해수부 간에 그런 그 상충되는 정책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도 있고 또 가끔은 또 기재부가 또 주로 이제 거의 모든 걸 또 이렇게 통제하다시피 하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부처를 하나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합리화를 해서 진짜 이 중요한 물류산업, 특히 이제 한진해운 사태 이후에 벌어진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잘 정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에 물류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는 것, 그것은 해볼 만한 게 아닐까. 또 그리고 뭐 그렇게 큰 일도 아니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청와대가 너무 비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반대입니다. 이제 가능하면 각 부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두고 청와대는 잘 감독하고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물류 쪽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 또 이런 것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좀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일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데는 공감이 가고, 그런 차원에서 비서관 정도를 두는 것은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충렬 박사님, 한국교통연구원 예충렬 박사님인데요. 예. 네, 총리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물류정책을 연구한 예충렬입니다. 오늘 총리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이렇게 물류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히 국제물류의 역할에 대해서 그 강조를 하셔서 물류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정말 우리가 잘 할 수 있겠다,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종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총리님도 강의하셨지만은 한진해운 그 사태를 보면서 우리 물류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국제 교역에서 8번째, 8대 교역국이 되기까지는 지난 50년간 여기에 계신 국제물류인들의 헌신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지금 항공 화물에 있어서도 한진해운과는 좀 다르지만은 상당히 큰 충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국제 물류인들한테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 의견을 좀 전달을 하면서 총리님께 이제 정책적으로도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양대 항공사가 통합을 앞두고 있는데, 앞에 총리님께서 이제 물류 네트워크, 터미널 이런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항공사가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노선이 통합이 된다든지, 노선 축소 또 서비스를 줄인다든지, 또는 운임 조정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현재와 같은 이런 그 상황에서 조금 이제 그 물류인들이 더 어려워져. 지금 항공화물 운임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국제 물류가 항공 물류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 후에도 어떤 현재와 같은 정도의 이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저는 가만히 보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정책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그 총리님의 고견을 또 여쭙고 이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소비자 또 수요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통합이 달갑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경쟁이 이제 별도의 법인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에 비해서 좀 제대로 경쟁이 잘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사실은 소비자 후생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제 또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보면 또 분명 그 이득을 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모의 경제의 이득을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게 불가피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이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통합을
하더라도 그 통합의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유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통합한 회사는 이득인데 거기서 생기는 이 유리한 점, 이득, 이것은 독차지를 하고 소비자는 이제 몰라라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정신도 필요하고 또 정책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말씀하신 이 자동차 회사도 이제 과거에 그 기아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수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오히려 그때보다도 좀 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많은 노하우와 역량이 쌓였으니까 그 케이스보다도 더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선제적인 정책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끝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없으면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좀 사회자가 청해도 되겠습니까? 정세균 전 국무총리님께서는 평소 국제 물류 산업의 공동 발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많은 경영자들의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한국 국제 물류협회 명예회원으로 위촉합니다. 2021년 7월 7일 한국 국제 물류협회 회장 원재철 1호 명예회원이 되셨습니다. 네, 한국 국제 물류협회 명예회원이 되신 것을 함께 기뻐합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앞에 귀빈 여러분께서도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환송의 인사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서 함께했던 이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그 조찬 포럼은 10월 13일 수요일 오전 7시 이곳 롯데호텔에서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